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학교 3학년 창비, 설득 전략 분석하며 듣기입니다. 그렇다면 연설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른들께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때 청자를 세상 모든 어른들로 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른들이 함께 힘써야 함을 드러내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번 컬리즈 스즈키입니다. 저는 에코, 환경을 지키는 어린이 조직의 대표로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서 회의에 참석 자격을 밝히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코는 12살에서 13살 사이의 캐나다 아이들이 무언가 변화에 기여하고자 만든 모임으로 바네사 스티, 모건 가이슬러, 미셸 퀴그, 그리고 제가 회원이에요 라며 에코라는 조직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죠. 저희는 여러분께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6천 마일을 여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모금했답니다. 라며 캐나다에서 브라질까지 오는 경비를 아이들 스스로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화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자의 사람 됨됨이나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 등을 바탕으로 화자의 말에 신뢰를 갖게 하여 청자를 설득하는 것이죠. 6천 마일을 여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모금했을 만큼 이 자리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진지한 태도로 참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의 모든 세대들을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저는 세계 전역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대신하여 여기에 섰습니다. 저는 이 행성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저희는 이제 말하지 않고는 그냥 있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라며 연설의 목적 밝히고 있습니다. 총 두 가지였죠. 빈곤 문제 이야기하려 하고요. 환경 문제, 즉 동물들에 대한 문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존층의 구멍 때문에 햇빛 속으로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공기 속에 무슨 화학물질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숨쉬기가 두렵습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아빠와 함께 낚시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해 전, 암에 걸린 물고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날마다 동식물이 멸종되고 있다는, 그들이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여 부각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렵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문제 상황 강조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새들과 나비들로 가득 찬 정글과 열대숲, 그리고 야생동물들의 무리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엄마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소한 것에 관해서 제 나이 때 걱정해 보셨습니까? 지금 질문을 건네고 있죠? 이 질문을 통해 청중에게 과거와 다르게 빠르게 파괴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있고요. 어린아이가 걱정할 만큼 환경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마치 충분한 시간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치라고 표현하면서 충분한 시간과 해결책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는 어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일 뿐이고 따라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과연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후에도 나타나겠지만 저는 어린아이일 뿐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는 어른이 나서야 하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존층에 난 구멍을 수리하는 방법, 연어가 되돌아올 수 있게 죽은 강을 살리는 방법, 사라져버린 동물을 되살려 놓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사막이 된 곳을 푸른 숲으로 되살려 놓을 능력도 없습니다. 이처럼 어른들은 망가진 자연을 되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고칠 방법을 모른다면 제발 그만 망가뜨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부의 대표로, 기업가로, 기자나 정치가로서 여기에 와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은 모두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며 또한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지금 사회적 지위보다는 가족과 이웃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는 환경 문제를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자의 공감을 유도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저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모두 50억 명으로 된 가족, 아니 3천만 종으로 된 한 가족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억 명으로 된 가족, 전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3천만으로 된 한 가족, 바로 모든 동식물과 인간을 아우르는 말이죠. 이렇게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모두 하나이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는 분노하고 있지만 눈 멀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두려워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세상에 말하는 것을 망설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연설자는 환경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를 내어 나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너무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사고 버리고 또 사고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문제, 빈곤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설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어른들은 저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어른들은 저희에게 서로 싸우지 말고 절약하고 서로서로 존중하고 청결히 하고 다른 생물들을 해치지 말고 더불어 나누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들은 모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아가라며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어른들은 저희에게 하지 말라고 한 바로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라며 청중에게 부끄럽고 미안한 감정을 유발하고 있죠. 이 또한 감성적 설득 전략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까닭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서 이런 회의를 열고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환경개발회의의 목적을 상기시키는 것이고요. 저희는 여러분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앞으로 어떤 세계에서 자라날지 결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며 이 모든 환경회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을 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지금 글의 전반적으로 감성적 설득 전략이 다수 사용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중이고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런 말을 저희에게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라며 지금 현재의 문제가 심각하며 사람들은 대책 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대체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회의의 우선순위에 올라 있기나 합니까? 라며 질문을 통해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 너를 만든단다. 여기 아버지의 말을 인용한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묻는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이용을 통해 어른들이 실제 행동으로 노력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동은 밤마다 저를 울게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저희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제발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의 말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라며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면서 연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윗글에 주로 활용된 설득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청자와의 공감을 유도하고 죄책감과 미안함을 자극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저희의 부모입니다. 밤마다 저를 울게 합니다. 와 같은 표현을 통해 청자에게 죄책감과 미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공감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감성적 설득 전략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저희 앞선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았죠.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